네, 안녕하세요.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오늘은 입시에서 12월 무슨 날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수시 합격 발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한 26일까지 이제 이렇게 또 추가 합격이 계속 발표가 나기 때문에 정말 수시 지원하신 많은 분들, 아니 모든 분들이 다 합격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고 합격하면 그게 제일 이제 기분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12월 31일, 1월 1일, 2일, 3일 정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시 파이터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좀 아깝게 이제 수시 합격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2차전이 남았죠. 2025 대학을 가기 위한 2차전이 남았는데 이 정시 지원에 대한 지금 고민들, 모의 지원도 이미 가입해서 보시고 성적표 받고 울고불고 일찌감치 재수 결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정시 지원 올해 요런 거 좀 감안해서 요렇게 좀 지원해라 좀 몇 마디 좀 나눠보고요. 저도 이제 정시 상담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알찬 정보들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결과에서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결국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점 최고점부터 해서 1등급 컷이나 이런 게 작년 같은 게 불수능에서는 좀 높았기 때문에 상위권들의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표점으로 이렇게 잘게 토막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쪼그라드는 바람에 같은 100분위에 속하는 같은 표점대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좀 상위권에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시 지원할 때 뭔가 이제 변별력의 부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수능 정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데이터들이 많죠. 정시 지원하는데 변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군 변화도 있고 모집 인원도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의대 증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영역별 반영 비율, 무학과 전공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100분위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영어 등급이 있고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들을 대학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그 평가 방식이 다 달라요. 100분위로 볼 거냐, 표준 점수로 볼 거냐, 아니면 국어, 수학 몇 %씩 반영을 할 거냐, 과탐과 사탐에 가산점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변수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그 변수들, 그러니까 그런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수능 점수를 그 대학별 계산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계산기에 집어서 나오는 환산 점수가 소수점 단 0.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환산 점수에서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해서 거기서 최종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요즘 쓰고 계시는 모의 지원에서 다들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나의 이제 경쟁자들을 보시게 될 텐데 경쟁자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똑같은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는 현재 표본들 중에서 나보다 월등한 환산 점수로 이미 지원해 있는 학생들, 얘들은 나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닙니다. 왜요? 빠져나갈 거니까. 그 학생들도 안전카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보다 환산 점수가 훨씬 높은 친구들이 앞에 많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긴 지원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업체에서 제시한 환산 점수 컷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가진 표본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모집단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랑 환산 점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머무를 것이냐 빠져나갈 것이냐, 얘가 추가 합격이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2사라든지 무슨 성장이라든지 프로그램들, 모의 지원들, 표본들 다 이것저것 쓰실 텐데 절대 그 칸수나 퍼센트나 그거 색깔만 보고 지원을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점수가 남아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떨어져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시 지원은 결국 경우의 수는 4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측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4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 합격을 예측했는데 합격이 되는 경우. 두 번째, 합격을 예측했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 세 번째가 불합격을 예측했는데 넣었으면 합격이 되는 경우. 마지막이 불합격을 예측했는데 불합격이 되는 경우. 4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럼 다들 가나다군 3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뭔가 그 상향을 노리시는데 사람 심리가 되게 웃깁니다. 모의 지원 예측 과정에서요. 어쨌든 얘들이 불합격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뜨면은요. 나는 분명히 소신이나 상향을 노리면서도
거기를 넣으면 안 된다는 심리가 절대적으로 강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신 상향을 넣는다면은 그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이겨내시고 거기를 쓰셔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들, 내 앞에 있는 경쟁자들은 본능 때문에 위험이나 소신으로 뜨게 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의 지원 그래프상에서 내가 뭐 4칸이니 아니면은 뭐 빨간불이니 이거 갖고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소신이나 상향 지원 하실 때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재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학생 본인이랑 부모님이 정해놓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특정 대학 이하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재수를 무조건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가나다군의 지원 전략과 소신 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나는 재수할 수 없어, 아니면 나는 지금 삼수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확고하게 내렸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가나다군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요, 최초합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순위나 환산 점수인 곳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설령 그 대학과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정석적인 전략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 하나가 남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지원 심리를 거스르는, 그 부담감과 리스크를 거스르고 내가 표본들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무학과 지원이 되게 늘어났어요. 전공들이 그 대학별로 자유전공. 그러면 자유전공은 뭐가 없습니까? 작년 입결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유전공은 신설이 아니라 타학과의 모집 인원을 뺏어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대학에서 자유전공으로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그 대학의 다른 과는 분명히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기존의 학과들은요. 반대로 안정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인원이 줄어들어서 대단히 적어 보이는 그런 학과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되게 넉넉하게 뽑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전공에 쓰시겠습니까? 그 심리랑 반대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신 지원, 상향 지원을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남들이 다 안정이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회,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소신을 쓰더라도요, 반영 비율이 나한테 좀 유리한 데를 찾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수학 표점이 대단히 높고 국어를 좀 못 봤는데 어설프게 교차 지원으로 자연계 학생 인문계로 쓴다. 이거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본 영역, 이번에 난 탐구 영역을 잘 봤네 그러면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거. 내가 영어를 좀 못 봤는데 1등급, 2등급 등급 간에 감점이 좀 적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후보군으로 딱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향으로도 질러볼 만한 곳을 찾는 거죠. 다른 경쟁 지원자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다든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새로운 모집 단위, 그러니까 입결이 없는 곳입니다. 군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에 계속 다군에 있다가 올해 가군으로 들어온 게 의대 지원자들 사이에 역학적으로 특이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그 다음에 어디서 좀 소위 말하는 빵꾸가 많이 나냐면요, 동일한 대학 기준으로요, 인원이 대단히 적거나 우리가 흔히 중하위권 학과라고 하는 곳에서는 빵꾸가 거의 잘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일단 안정으로 생각하고 넣는 친구들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빵꾸가 났느냐? 야, 저기는 입결이 높을 거야. 근데 모집 인원이 대단히 많고 다른 대학의 대체제 학과들이 되게 많으면 그만큼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빵꾸가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군에서 연대 경영과 고대 경영을 쓸 경우에 연대 경영이 좀 더 빵꾸가 많이 나는 성향이 있는 거는요, 서울대를 나군에서 집어넣고 연경 고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좀 더 안정심리가 고대 경영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빵꾸는 연대 경영에서 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특이하게 반영 방식 넣는 데 있잖아요. 뭐 탐구를 한 과목만 본다든가 아니면 제일 잘 나온 거 3개만 본다든가, 이런 곳에선 빵꾸 안 납니다. 그 조건에 맞는 친구들만 모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에서 빵꾸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변동성이 심한 학과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4칸이었는데 오늘 5칸이었다가 내일 되니까 또 2칸으로 떨어지고, 약간 변동성이 심한 학과들은 지금 경쟁자들도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기를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최종 지원에 붙을 만한 친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팁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를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이런 소신 카드를 많이 쓰실 수 있지만,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소신, 제가 말씀드린 팁들을 이용해서 가나다군 다 쓰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안정적인 카드를 잡고 나서
나머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최종 지원까지 관찰하면서 가능성을 단 1%로 높이는 소신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